오늘 이야기할 이 음료수들, 잘 나가는 음료수만큼 언급량이 많지만 매출은 언급량을 못 따라갑니다. 잊을만하면 호불호 논쟁이 일어나는 음료수들이죠. 누구는 이만한 음료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좋은 걸 놔두고 왜 하필 이런 걸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트 초코, 파인애플 피자만큼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롯데 소래눈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소개팅에서 소래눈 좋아한다고 했다가 퇴짜받은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또 이걸 마시고 있으면 아무도 한 입만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마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롯데 담당자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바이럴이라도 되니까 좋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은 소래눈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 7가지를 가져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이 한 가지는 있겠죠.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호불호 음료수 7대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1993년 롯데에서 출시한 실론티입니다. 즐겨 마시는 분들은 실론티가 대체 왜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음료 시장은 탄산음료가 지배적이었는데요. 90년대 초반부터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비탄산 음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었습니다. 이때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홍차였어요. 당시 녹차나 다른 차들은 전통차 느낌이 나서인지 주목을 받아도 큰 붐을 일으키지 못했었고, 홍차는 이국적인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었죠. 롯데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내놓은 게 바로 실론티입니다. 93년에 등장한 이후 1년 만에 국내 홍차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요. 사실 실론티 등장 직전에 이미 세계적인 홍차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왔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사의 네스티와 립톤 아이스티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실론티가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롯데가 한국 사정에 맞게 마케팅을 정말 잘했거든요. 우선 홍차의 꿈이라는 감성적인 광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고,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지금도 홍차로 유명한 스리랑카 섬의 옛 이름 실론을 붙여서 홍차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겠죠. 또 결정적이었던 것은 물량 공세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시음 행사를 당시 대대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전국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실론티를 공짜로 맛볼 수 있었거든요. 홍차 시장의 개척자였던 네스티는 순식간에 밀렸고, 실론티가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실론티를 안 마셔본 분들을 위해서 이 맛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냥 레몬 홍차 맛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흔한 상품 중에 하나라서 감흥이 없을 정도죠. 굉장히 대중적인 맛이란 뜻도 됩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만 해도 홍차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료가 아니었고, 차에서 레몬 향이 나는 것도 낯설었죠. 진짜 홍차를 이미 마셔본 사람들에게 실론티는 너무 달고 묽었고요. 지금은 홍차나 아이스티가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실론티는 그냥 조금 묽은 레몬 홍차 맛으로 통합니다. 실론티가 최근에 나왔더라면 아마 이 정도로 호불호를 타는 음료는 아니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소래눈입니다. 이거야말로 호불호가 엄청 강한 음료수죠. 95년에 제1제당이 만들어 출시한 음료수인데요. 2001년에 CJ가 음료 사업을 철수하면서 현재는 롯데칠성이 이어받아 만들고 있습니다. 솔싹 추출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한 향과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CJ는 그럼 대체 왜 이런 음료수를 만들었던 걸까요? CJ가 소래눈을 출시할 당시엔 우리나라에선 솔잎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솔잎이 향균작용과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이야기가 커지면서 솔잎 음료수와 솔잎 사탕들이 유행을 탔죠. 사실 소래눈은 후발주자입니다. 동신제약에서 솔잎 진액을 넣은 파인솔을 먼저 출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음료의 유행을 이끈 건 누가 뭐래도 소래눈이었습니다. 비결은 전략이 있었죠. 택시 기사님들을 공략했었거든요. 솔잎이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매연과 담배 연기에 찌든 현대인들을 위한 좋은 음료라고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CJ는 매연과 담배 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시 기사님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기사님들을 상대로 시음회와 증정 이벤트를 열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는 카피를 앞세워서 운전을 많이 하는 기사님들과 중년 남성들을 공략한 거죠. 이게 또 시원하고 화한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CJ조차 매출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건지 예상했던 매출의 2배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의외의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 비슷한 시기에 경쟁자들도 많이 생겼죠. LG 생활건강의 그린솔, 진로의 소렌솔, 웅진식품의 솔사이다까지 출시되면서 온갖 솔잎 음료수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솔잎 트렌드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점유율 방어에 실패한 유사품들은 모조리 사라졌죠. 아시다시피 지금은 소래눈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소래눈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향 때문입니다. 솔싹 추출액에서 나온 독특한 향과 맛이 이질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좋아하는 분들이야 상쾌하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송염치약 같다고 싫어하죠. 솔잎 특유의 시원한 느낌은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과 비슷한데요. 이 멘톨 성분이 주로 치약에 들어가다 보니 소래눈도 치약 맛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 하나를 하자면 소래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민초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래눈과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솔잎이 호흡기에 좋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지금도 한국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시즌에는 꽤 잘 팔린다고 합니다. 2022년엔 소래눈과 토닉워터 그리고 소주를 섞어 마시는 솔토닉이 유행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었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조합이긴 한데요. 소래눈이 은근히 진과 비싼 향을 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덕분에 놀랍게도 소래눈의 연매출은 1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만큼 매니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아마 절대 단종시킬 수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자와입니다. 97년에 동아오츠카에서 출시한 음료수인데요. 실론티의 컨셉이 영국식 홍차라면 대자와의 컨셉은 영국식 밀크티입니다. 대자와는 실론티가 장악하고 있던 국내 홍차 시장에선 나름 존재감을 보였던 음료수죠. 90년대 초에 있었던 홍차 열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2001년에 다시 한번 홍차 트렌드가 돌았는데요. 동아오츠카가 이때다 싶어서 대자와를 싹 리뉴얼해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했었습니다. 홍차에 딸기잼을 넣은 러시안티 버전, 홍차에 레몬과즙을 넣은 레몬 홍차 버전, 그리고 기존에 우유를 넣은 로열 밀크티까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이 오리지널 뿐입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사라졌죠. 일단 러시아티 버전은요, 영국식 홍차도 잘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고, 레몬 홍차 버전은 이 분야의 절대 강자 실론티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팔리던 대자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게 2014년입니다. 바로 서울대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대자와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바로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서울대에서 대자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위는 이화여대, 3위는 고려대, 4위는 연세대, 5위는 카이스트였고요. 이렇게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대자와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이 알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이 수상한 판매량이 가장 의아했던 사람들, 바로 동아 오츠카 직원들이었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자와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설문을 돌렸는데요. 재밌는 대답이 나옵니다. 개인의 기호가 아닌 교내 분위기 때문에 대자와를 마셨다는 사람이 70%나 되었던 거죠. 대자와를 좋아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자와를 사주면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대자와에 빠진 후배들이 다시 자기의 후배들에게 또 영업을 했고요. 이게 실제 설문을 봐도 처음부터 대자와를 좋아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 번쯤 마셔보고 나서 좋아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 학생은요, 대자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몸이 아플 때 따뜻한 대자와는 쌍화탕과도 같고, 운동 후에 목이 탈 때 마시는 시원한 대자와는 포카리 스웨트보다 더한 청량감을 준다. 대자와가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지만 그냥 좀 묽은 밀크티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럴듯합니다. 공차의 밀크티 맛과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출시 당시엔 영국식 밀크티가 우리에겐 낯설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카페에서 사 마시는 밀크티보다 묽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밀크티 컨셉의 음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대자와가 이 분야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캔 음료 쪽에선 대자와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네 번째, 코코넛 워터입니다. 코카콜라에서 유통했던 이 지코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음료 중에서 지코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음료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 지코만큼은 한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출시 당시 드라마나 예능 PPL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종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런 점에서 보면 가장 불호가 심한 음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열대지방에서는 일찍부터 코코넛을 접해왔고 마셔왔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우리는 코코넛 음료라고 하면 코코팜 같은 달콤한 음료수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코코팜은 포도주스에다가 코코넛 과육을 넣은 음료수입니다. 진짜 코코넛 워터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코코넛 워터들이 있긴 하지만 매출이 영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4가지 음료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호불호 음료수인데요. 이제부터는 의견이 꽤 분분한 음료수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5번째, 닥터페퍼입니다. 최초로 브랜드화된 탄산음료이고 코카콜라보다도 1년이나 더 빨리 등장했죠. 텍사스주의 웨이코 지역에서 일하던 약사 찰스 올더튼이 다양한 과일 향료를 조합해서 만든 음료수인데요. 다른 음료수에선 느낄 수 없는 유니크한 향이 특징입니다. 화장품향, 무슨 타이어 향도 난다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체리나 젤리 향이 난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꽤 독보적인 탄산음료수라 할 수 있죠. 6번째는 맥콜입니다. 84년 1화에서 만든 음료수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주로 마시던 보리차의 맛에다가 탄산을 섞어 출시한 음료수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다른 기업들이 맥콜을 모방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유행은 금방 수그러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 맥콜 유행을 등에 업고 경쟁사의 보리탄산이 몇 가지 출시되긴 했지만 맥콜만이 남아서 보리탄산 음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달콤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 같다, 보리향과 탄산이 어울리지 않는다,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전히 마니아층이 있는 음료수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아침 햇살입니다. 지난 돈술령에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99년에 웅진에서 출시한 음료수이고 밥 대신 먹는 음료로 포지셔닝을 했었죠. 출시 9개월 만에 1억 병을 팔 정도로 초대박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저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국민 음료라고 불릴 만큼 잘 팔린다고 해요. 모닝라이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콜라를 제치고 음료 시장 1위에까지 올랐었거든요. 베트남 전통의 쌀음료인 째와 비슷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쌀음료라는 특성상 특유의 향이 나기 때문이죠. 색깔이나 질감도 쌀뜨물과 비슷해서 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건 미숫가루 같은 곡물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불호 음료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해외 브랜드인 닥터페퍼와 코코넛 워터를 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시대를 지배했던 음료수였다는 거죠. 유행이 다 지나고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작아졌지만 꿋꿋하게 남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음료수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음료수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선입견이 작용했다는 거죠. 대자와를 스스로 사 마신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남이 권해서 마셔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됐다고 답한 대학생들의 대답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로운 경험도 해볼 겸 이 음료 중에 하나를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의 인생 음료를 발견하게 될지도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